안녕 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3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자주 찍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촬영을 합니다. 요즘에 뭐 국제 정세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문명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해도 세계는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무기 개발을 넘어 또 심하게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이 매부랑이 돼가지고 다시 사람한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문명도 너무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를 자꾸 개발하고, 발명을 하게 되면은 인재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AI라든가 그 다음에 최첨단 무기를 자꾸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인재지변이 된다는 얘기예요. 천재지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인 재앙제자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재지변이 생긴다. 천재지변은 환경 파괴 때문에 환경이 나빠져서 기상이변, 그 다음에 공해, 폭풍 이런 자연재해로 자연재해로 재앙이 오는 것을 천재지변.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전쟁 무기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발달하고 최첨단 기술을 자꾸 발달하다 보면은 그게 인재지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앙을 자초해가지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인간을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재앙에 몰아넣게 된다. 그걸 말하면은 종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한학자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또 공부를 평생 하지만 저도 죽을 나이가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에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100년을 공부를 해도 우리가 만물 삼라만상의 이치를 20%도 깨우치지, 20%가 뭐야, 10% 돼도 깨우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요즘에 중동 국가 전쟁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그 손자병법이라고 중국의 전쟁을 할 때 옛날에 요즘 현대전이 아니고 옛날에 중국의 충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옛날에 중국의 병법이라는 게 있는데 손자병법, 몸병법이라고 있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AI를 이용해가지고 작전을 펴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돌려보고 그래서 전쟁의 승리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어느 나라든 간에 작전을 하잖아요. 만일에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그 작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이란의 전쟁 같은 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에서 차단해가지고 에너지를 완전히 전 세계의 에너지를 완전히 보급로를 차단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협박으로. 그리고 걸프 지역에 있는 중동 국가들 에너지 시설을 전부 다 파괴를 해가지고 전 세계 에너지난을 가져와서 에너지 보급 차단을 전부 다 하겠다. 이것이 이란의 주 목적 군사작전의 1순위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보급로 차단이에요. 군수물자 보급로 차단도 되지만은 먹고 사는 그런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런 보급로 차단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작전 중에 1순위입니다. 그걸 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모르시나요? 미국에서 공중 그러니까 공중 전력은 막강하다고 할 망정 보급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란의 같은 경우에는 바닷길, 그 다음에 하늘길, 육지길을 다 폐쇄를 해가지고 이란에 드나드는 배라든가 송수관,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것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안에 완전히 수그러 들고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란 보급로를 차단을 하지 않으면은 알게 모르게 군사 지원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로켓, 무기 이런 것도 암암리에 모르게 수송 통로를 통해서 이란에 자꾸 공급을 해주니까 전쟁을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지금의 전 세계를 상대로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을 하겠다. 보급로를. 기름 같은 에너지. 그 다음에 중동 이웃 국가, 걸프 국가의 유전을 공격하겠다. 정유 시설을 파괴하겠다. 호르주 해협이라고 합니다. 원래 해협이라는 게 바다 해자 좁을 협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처럼 좁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짧은 그 구간이 33km밖에 안 되고 33km 중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깊은 그 수심이 깊은 그 지역은 한 15km밖에 안 됩니다. 고개를 미국이 그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란이 차단을 못하도록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소나기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화물선이 다니도록 만들어야 된다. 보병을 투입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리고 이란이 애부하고 수입 수출을 못하도록 보급로를 모두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죠. 하늘길, 바닷길, 땅길, 바다 그 송유관, 지하 바다 밑에 있는 송유관으로 또 수입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무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바닷길, 그다음에 하늘길, 그다음에 땅, 육지 이런 통로를 다 막아서 그 이란의 그 서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 고사 작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보급로를 모두 차단하면은 이란이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고사 작전. 그러니까 쫄아들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고사 작전. 보급로를 전부 차단하면은 큰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죽습니다. 굶어서 다.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어떤 작전을 펴더라도 장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든 간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에는 장기전이 승리입니다. 옛날에 100년 전쟁, 200년 전쟁이잖아요.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참 싸긴 싼데 무기가 상당히 위력이 있다. 핵무기 못지않다. 그런 무기를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전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기 하나 생산하는데 수십조 원 들어간다. 그 비싸게 돈 들여서 무기 만드는 걸 한번 폭격을 하면은 그걸 생산하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공격하는 나라가 나중에 경제 파탄으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가랑비 전쟁이라고 하는데 빗줄기가 세게 오지 않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무기를 만드는 좋은 무기를 왕창 쓰다 보면 나중에 무기가 없어서 손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쓸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그 무기 고갈, 그다음에 전쟁할 인력도 고갈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카드라는 게 핵무기밖에 없잖아요. 칠 수는 없잖아요. 무기 생산하려고 그러니까 돈은 없지. 또 징병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탈영을 하지. 많이 죽지. 그 다음에 비싼 무기를 또 생산하려고 그러니까 돈도 없지. 금방금방 생산도 안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만짝거리는 건 핵무기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핵을 사용하는 위험성도 커진다는 얘기지요. 제가 엄청나게 좋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 기회에 중동을 정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정리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집권을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하던 형태를 파기하고 완전히 그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야무야 적당히 넘어가서 전쟁을 끝낸다고 하면은 전 세계는 트럼프를 웃음거리로 보게 되고, 전쟁 시작은 해놓고 별로 효과도 없다, 그 교훈을 남기게 되면은 전쟁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교훈을 남기면 안 됩니다. 미국이 전쟁을 한번 일으키면은 반드시 100% 승리하는 나라다, 이런 인식의 교훈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떠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력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의 내가 여론을 보니까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건드리지 못하고, 핵무기 없는 나라만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이런 나라, 이런 나라만 저렇게 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미국에서 공격을 해서 핵무기를 완전히 해체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송해 가지고 폐기 처분해 가지고 핵무기를 완전히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델 케이스를 한번 보여줘야 한다. 미국이 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합니까? 못합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맨날 뒤에서 국제법 위반이다 하잖아요. 그렇게 앞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하지는 못하고 뒤에서 자꾸 나쁜 얘기만 자꾸 한다는 얘기죠. 이번 기회에 중동 질서를 제대로 재편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의 에너지 축이 봐도 바로 중동 국가예요. 중동을 미국이 우지자지하지 못하면은 패권 국가로 영원히 남지 못합니다. 미국 국민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회라는 게 자주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조물주, 세계의 그 그리스도 교황, 교회의 임금왕자, 여러 가지 보면은 시기가 있는 겁니다.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동 국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중동이 전 세계의 에너지 전체적으로 에너지 생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가장 비중이 높은 에너지 국가들입니다. 거기를 미국이 장악을 하지 못하면은 영원히 미국은 패권 국가에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왜 모르시나요? 지금의 평화를 원한다고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나중에는 더 지독한 대가를 혹독하게 받는다. 그리고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난다. 그때는 이판사판 된다는 얘기죠. 이판사판이라는 게 이제 중도를 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그래요. 요번 그래도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저런 추진력이 있어서 세계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기존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할
생각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통령입니다. 제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있는 대통령보다 그런 특출한 대통령이 가끔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그 작전 수행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정복을 해서 핵무기 강제 반출을 시켜서 이동해서 폐기하고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노벨 평화 상 감이 됩니다. 만일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야무야 대강 적당히 넘어가서 협상이나 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보다 못하게 교훈을 남긴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고 미국한테도 당장 미국한테도 뭐 경제가 자라나고 좋겠지만은 먼 장래를 봤을 때는 큰 오류를 범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기회는 다시 천년 만년에 오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가게에 있다가 지금 영업을 마감하고 지금 들어와서 피곤해 가지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그 키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잘 이 유튜브를 미국에서 들으면은 정말로 제 얘기가 마음이 꽂힐 겁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얘기는 이렇게 하더라고. 미국이 전쟁 일으키고, 무기는 좋아가지고, 빤뜰하게 전쟁은 공중전이 세니까, 전 세계에서 공중전에는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빤뜰하게 전쟁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은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데, 끈기가 없다. 오래도록 하게 되면은 미국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이런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반드시 100%를 완벽하게 승리로 가져간다. 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전 세계는 전 세계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제가 뭐 사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이런 걸 갈라치기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세계 질서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경제도 풀린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만일에 이러한 중동 경제 질서를 이번 기회에 잘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은 세계의 불황 터널은 해결된다. 그리고 호경교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